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찌 보면은 다른 것보다 교통편에 대해서는 서민들에게 많이 부담을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그래 급할 때 택시 타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뭡니까? 술 마셨을 때도 택시는 못 타고 지하철 첫차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택시비가 점점 비싸지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일본이 이제 뭐 다른 생활 물가라든지 그런 건 좀 한국보다 저렴한 편인데, 먹거리라든지 요즘 환율 영향도 있고. 그런데 이 택시비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을 압도할 정도로 비쌉니다. 예. 일본 택시비가 사실은 요 근래에 계속해서 가격이 더 오르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왜 택시 가격 안 그래도 비싼데 더 올려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가는 게, 그렇죠. 택시 운전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부터 이래가지고 돈이 더 들어갑니다. 택시를 돌릴 때. 그러니까 소비자들, 니들이 좀 더 부담을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본의 이런 택시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잠깐! 저또 맞대! 이 일본 택시 비싼 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본이 리액션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정말 지금 택시에 대한 뉴스가 아주 핫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행 오시는 분들 볼 수 있는 일본 택시죠. 예, 도요타의 크라운의 버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도요타의 재팬 택시, 이게 이제 많이 굴러다니는 거 보실 겁니다. 도쿄 올림픽 이후부터. 그렇죠. 예전에도 도요타, 지금도 도요타입니다. 택시는. 자, 그런 상황인데, 일본의 이제 택시 요금이 도쿄 중심가에 있는 택시가 처음에 탔을 때 1km에 500엔입니다. 255m마다 1000원씩 오르고, 그다음에 시간도 1분 30초마다 1000원씩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요금이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분들이 좀 알기 쉽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알려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출장이라든지 여행으로 도쿄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일본의 핫플레이스 어디야? 신주쿠잖아. 신주쿠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공항에서 신주까지 간다고? 택시로? 그렇죠. 그것도 좀 놀라운 일인데.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제 신주쿠 갔을 때 23km 약 1800엔이 나오죠. 예. 그렇죠. 하지만 한국으로 치면 김포공항 느낌이죠. 김포공항에서 뭐 택시를 타가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데 10만 원은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좀 더 짧은 거리를 타면 어떻게 될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뭐 핫플레이스 신주쿠에서 시부야. 그러니까. 신주쿠에서 시부야는 있죠. 자, 그건 얼마일까? 예, 6.2km 3,300엔 3만 원입니다. 지하철을 타자. 그렇죠. 예. 지하철 타면 이게 한 3정거장 되죠.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은, 야, 일본 택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구나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짜잔, 연합뉴스 TV네요. 올해 2월달입니다. 오늘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 1,000원 인상. 한국도 당장에 택시 요금 서울 사시는 분들 올랐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 딱 보시니까 이제 바로 이제 한국은 역시 싼 거였다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일 간에 뭐 다른 물가는 제쳐두더라도 택시만큼은 정말 일본이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이 비싼 일본의 택시 요금인데 요즘 어떤 상태냐면은, 올해 8월달 NHK 뉴스네요. 택시 운임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격 인상 따를 수밖에 없다. 1.3km에 700엔, 우리나라 돈 한 7,000원. 그 정도로 일본에서도 요즘 최근에 이런 택시 가격 인상에 관해서 기사가 꽤 많이 나옵니다. 당장 박간혜가 살고 있는 삿포로 올해 5월달에 그렇죠, 택시 운임 10% 인상.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도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인상을 할까라고 했을 때 그중에 제일 큰 이유로 심각한 택시 부족. 지금 일본에서 택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인바운드 손님의 급증. 이게 뭐냐? 관광객. 당장에 일본에 오시는 한국 관광객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뭐 서양에서부터 일본으로 많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N저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한 이것도 사실은 뭐 한국 분들은 한국 워낙 택시가 싸니까 이걸 비싸다고 느끼겠지만, 저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 거주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탈만하네. N저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일본 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택시를 막 타요. 택시가 지금 이 숫자로는 부족하네. 부족하단 말은 수요가 공급보다 넘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공급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유지가 되겠네? 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택시 가격이 점점 더 오를 것 같다 라는 식으로도 말이 하는 게 있습니다. 당장에 심층 리포트, 홋카이도발 택시 수 회복도 운전자가 없다. TV 시즈오카, 일본 시즈오카 지역입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 여기도 심각한 운전자 부족. 지방에서도. 그렇죠. 다 부족하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운전자 부족을 해소해 택시 회사가 대학 신졸자 채용을 강화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스네요. 택시에 기존에 사회에 진출해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르신들 택시 하세요. 안 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뭡니까? 자, 학생들 졸업하고 어디 가요? 뭐 제조업 취업해요? IT 기업 가요? 그거 가지 말고 택시 운전수 해주세요. 왜? 이 업계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외국 관광객들 오는데 더 채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뭐 택시 업계 자체에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잘 안 가? 간단합니다. 자, 뭐냐면은 이게 일본 교통 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일본 도쿄에 있는 택시 회사거든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거의 넘버원이에요. 이 회사의 택시 운전수 모집 요강을 보도록 합시다. 급여 18만엔 플러스 보합금. 보합금이 뭐예요? 할당이요. 일단은 어느 정도 18만엔은 기본으로 쳐주는데 네가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 흔히 말하면 채워야 된다. 금액을. 그걸 못 채우면 더 이상 못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째 평균 급여는 뭐 458만엔 정도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평균이잖아. 어디까지나.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태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나갔는데 오히려 못 태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기본급이 낮고 나머지는 할당으로 채워지는 급여 체제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기 힘든다는 겁니다. 당장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다이와 택시라 해서 여기도 도쿄에 있는 택시 회사입니다. 오, 이런 거 있구나.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연수입이 뭐 400만엔. 도쿄 외곽 지역은 연수입이 340만엔. 와.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연봉 4천이 안 돼요. 밑에 경우에는 환율로 치면 연봉 한 3천만 원 조금 넘어가겠네요. 택시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당장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택시 운전수의 평균 연수입이 나옵니다. 약 375만엔. 일본의 전체 연수입보다 택시가 그렇죠. 수준이 낮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업계 평균이 우리가 또 3천만 원 좀 넘어간다는 거야. 누가 가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가니까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너 뭐 운전해라 택시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안 가는 건 이제 아까 평균 연봉 낮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랑 다르게 올라가지는 않잖아.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얘기했네. 연차가 다른 회사는 올라가면은 급여도 올라가는데 택시는 뭐예요? 아까 이거 나온 것처럼 본인이 계속 근무를 해야 돼요. 근무를 하고 기본급에서 플러스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도 낮고 나중에도 낮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요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375밖에. 그럼 어떻게 돼? 택시 운전수는 안 모이니까 그냥 택시 운전사 급여를 예를 들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고액을 더 줘야 돼.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일본 택시 요금 이 모양 이 꼴하진데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 왜? 아이고 택시 운전수 이제 금액을 더 줘야 되니까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여러분 임금 상승해야 됩니다. 핑계대기 쉽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일본에서도 하나 말이 나옵니다. 일본도 이 그랩이라든지 우버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호출하면은 일반 사람이 와서 태워주는 거. 그러면은 이제 택시 업계 일손 부족 현상 없어지지 않나? 지금은 이게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에 대해서 좀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좀 많이 제창을 했냐? 예, 바로 일본의 전 총리인 스가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꺼내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스가 전 총리가 일본 내에서 임기가 1년 정도 있었거든요. 아베 전 총리 다음에 이제 스가 총리였는데 아베 총리가 코로나 뒤치다거리를 이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욕대를 엄청 먹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의 남긴 업적이 딱 하나 있죠. 뭐? 일본 사람들 휴대폰 요금 싸게 해준 거. 예, 그것 때문에 지금은 다시 부활이 돼가지고 지금 기시다 총리 보고 있는데 야 그래도 역시 스가 짱이 나았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다시금 어찌보면 서민생활 사람들 생각해주는 건 스가 총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른 일본의 총리들은 다 세습 해가지고 정치가 가문인데 이 사람은 일본 아키타현에 있는 촌동네 출신이거든요. 개천에서 용났다. 이 표현이 스가 전 총리이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 사람 서민생활하는 이 사람밖에 없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택시가 부족하면은 이거 법 바꿔가지고 해외처럼 우버 그랩 넣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자 일본의 관방장관 얘기하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까는 겁니다. 이거 원래 민간에서 우버라든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무한 나왔었고 기업의 탑에 있는 분들도 와 목소리 냈었으니까 드디어 스가장 훅 나와서
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해서 나왔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기다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런 기존에 있는 택시 회사들이랑 약간 끈이 있거든요. 정치권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흔히 말하는 기존의 이익에 뭔가 위배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스가 전 총리의 말은 저 스가짱 괜히 한번 인기 얻어보려고 저러는 거네. 저 사람 쯧쯧쯧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민 당내에서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인이 운전하는 이런 도입은 싫다. 근데 택시기사는 안 모인다. 자 그러면 일본 정부 답이 있습니까? 당연히 답이 있죠. 여기에서 내오는 일본 정부의 답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짜잔 한국어로 번역. 개인 택시 80세까지 인증 국교성. 택시 기사가 안 모이면은 기존에 있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은퇴를 안 시키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택시 운전하게 만들면은 젊은 친구 택시 안 한다 하더라도 택시 수요 있을 거 아니야. 운전수 있잖아. 뭐가 문제야? 바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게 그 정부는 이거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 드시면 그 면허증 반납해주세요. 그렇죠. 하고 있잖아 그거도. 그렇죠. 위험하니까 운전. 튜니코 말한 것처럼 뭡니까? 아니 민간은 뭐 면허증 반납을 해놓고 이게 뭡니까? 시끄럽네 이거. 알았어.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완벽한 정책을 들고 왔어요. 라고 해서 지금 미는 게 있습니다. 웬 흑인 형이 일본 택시를 운전하고 있죠. 택시업계 이변, 외국인 드라이버의 증가. 일본 애들은 하기 싫대. 그러면은 외국인을 넣어서 돌리면 되겠네요. 택시 운전수를. 이래가지고 요즘 일본에서 외국인 드라이버를 줄창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장에 뭐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한 외국인 드라이버를 위한 비자 신설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비자도 열려볼까라는 얘기. 그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택시 운전 비자. 일본 내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택시 운전수가 안 모여요. 그러면 왜 안 모여요? 돈을 적게 줘요. 일본의 평균 연봉보다 택시 운전사의 연봉을 적게 줘요. 그럼 이거 택시 운전 회사가 가져가는 분에서 그걸 좀 조절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렇죠. 할아버지를 은퇴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외국인으로 채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버라니 그거는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 상태라는 겁니다. 원래 이런 우버라든지 라이더 쉐어라는 얘기는 몇 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라이더 쉐어 들어가면 가격도 좀 변화가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좋아질 것이다. 이용자분들한테 했었는데 그거는 못 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택시 조합 힘이 엄청 세다 보니까 이런 거 오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다 해서 다 마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택시 업계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해외 저런 것에 대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저런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전 불법이다. 안전하지 않다. 일본 택시는 안전하고 일본 택시는 뭡니까? 문도 자동으로 열리는데 이런 거 불가능하지. 일본의 이런 최신 기술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일본 택시 요금이 상당히 비싼데 현행을 뭔가 좀 다른 식으로 있잖아요. 좀 타파할 방법도 사실은 있어요.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택시 업계 하시는 분들 사정이라든지 택시 회사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 지금 안 그래도 비싼 택시가 앞으로 더 비싸지지 않을까. 오히려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비싸면서도 있잖아요. 왜? 일본 분들에게 목적지 말했을 때 어디로 가주세요라고 말했을 때보다 흔히 말하는 일본어 교육이 안 된 그런 이제 친구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자체는 떨어지는데 요금은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일본에서 지금 말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여행 오신 분들이 뭐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예, 혹시나 나는 일본 가서 오상 택시만 탑니다라는 분들은 이거 여러분 유튜브 댓글란에도 후원이 가능하니까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을지언정 그래도 혹여나 한 번쯤은 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한국 분들도 급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이런 택시 사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양쪽 업체들의 다 흔히 말하는 소비자의 입장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택시를 운영하시는 회사라든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찌 보면은 다른 것보다 교통편에 대해서는 서민들에게 많이 부담을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택시 하시던 분들은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경력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고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경우도 생기는데 가격도 내리고 좀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경쟁이 택시 업계는 어쩌면 독점이니까 경쟁이 생기면은 전체로 서비스라든지 질도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입하자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걸 놔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도 일본 택시비는 지금 비싸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뭡니까? 경제가 막 예전보다 막 좋아졌다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일본 사람들보다 좋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말로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그래 급할 때 택시 타고 물론 지하철 타고 다니겠지만 급할 땐 택시 타고 어떨 때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술 마셨을 때나.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뭡니까? 술 마셨을 때도 앞으로도 택시는 못 타고 지하철 첫차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삶의 질적으로도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같은 돈을 벌더라도 예를 들어 택시가 있다는 거는 편하자고 있는 거잖아. 그 편함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거고 어찌 보면 지금 일본에서는 이 택시업계에 변혁기가 왔는데 80세까지 개인 택시를 연장해 줄게. 외국인을 위한 택시 비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택시 사람들을 채울게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좀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좀 뭔가 부여잡고 있다 라는 게 요즘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게 어차피 일본 사회에서는 단면이라고 느끼거든요. 변하지 않는 대신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 그럼 됐잖아. 아니요, 바꿔주세요. 아니, 이걸 이런 식으로 할게. 그게 아니라 바꿔주세요. 안 되겠어. 말을 못 알아듣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단면, 생각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